오늘 우리는 부모의 마음과 행동이 어떻게 자식의 삶 깊숙이 스며들어 결국 자식의 팔자를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함께 이야기하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살이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사람의 팔자는 타고나는 것이며 이미 정해져 있다고. 아이가 어떤 성품을 가지게 되는지, 어떤 능력을 펼치게 되는지, 또 어떤 길을 걷게 되는지 모두 정해진 운명이라고 쉽게 말합니다. 그러나 삶을 조금만 더 깊이 바라보면 그 말이 절반만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팔자가 정해진 것처럼 보일 뿐 사실은 수많은 인연과 조건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차곡차곡 쌓여 아이의 삶을 만들어 갑니다. 부모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고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자식에게 보여주는지 그 작은 하나하나가 결국 아이의 성품이 되고 습관이 되고 삶의 방향이 됩니다. 세상은 인연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가지 이유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생각과 감정, 말과 행동, 사람들과의 관계, 가정에서 흘러나오는 분위기까지 이 모든 것이 서로 얽혀 아이의 삶을 이루어 갑니다. 그 중에서도 부모는 자식에게 가장 가까운 인연이며 가장 오래, 가장 깊게 영향을 주는 스승과 같은 존재입니다. 자식은 부모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며 자라납니다. 부모의 말로 세상을 배우고, 부모의 행동으로 삶의 태도를 익히며, 부모의 마음으로 마음의 바탕을 만들어 갑니다. 부모의 마음결은 아이에게 가장 오래 남는 가르침입니다. 따뜻하게 건넨 말 한마디, 믿어주는 눈빛 하나, 부모가 삶을 대하는 평온한 태도 하나가 아이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씨앗처럼 자라나 그 아이의 복이 됩니다. 이런 씨앗들은 시간이 흐르며 자신감이 되고 성품이 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되며 아이의 인생을 단단히 떠받치는 뿌리가 됩니다. 반대로 거친 말과 불안한 마음은 아이의 마음속에 조용하지만 깊은 흔들림을 남깁니다. 부모가 조급하면 아이도 조급함을 배우고, 부모가 두려움 속에서 살면 아이도 두려움을 익히며, 부모가 자신을 믿지 못하면 아이는 자기 자신을 믿기 어려워집니다. 이런 불안의 씨앗이 마음속에 쌓이면 아이의 성장 과정 곳곳에서 걸림돌이 되고, 때로는 어른이 된 뒤에도 마음 한켠을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부모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는 자식의 팔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담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부모가 오늘 조금 더 마음을 닫고, 조금 더 따뜻한 말을 건네고, 조금 더 선한 행동을 실천한다면 그 변화는 반드시 자식에게 부드러운 바람처럼 흘러가 아이의 인생을 밝게 비춰줍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가 쌓을 수 있는 5가지 공덕인 말의 공덕, 마음의 공덕, 행동의 공덕, 자비의 공덕, 지혜의 공덕을 살펴보려 합니다. 이 공덕들이 어떻게 자식의 복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 복이 어떻게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지 조용한 마음으로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고르고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혀 봅니다. 마음이 여유로워질수록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더 깊고 따뜻하게 마음속으로 스며들 것입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말의 공덕. 부드러운 말은
사람의 마음에 잔잔한 향기처럼 오래 머뭅니다. 누군가에게 들었던 따뜻한 한마디는 세월이 흘러도 마음 깊은 곳에 남아 힘들고 지칠 때 우리의 등을 살며시 받쳐주는 힘이 됩니다. 특히 부모가 아이에게 건네는 말은 그 어떤 말보다 깊게 새겨져 아이의 마음속에서 평생을 함께하는 목소리가 됩니다. 아이에게 부모의 말은 그저 들려오는 소리가 아닙니다. 부모의 말은 아이의 성품을 만드는 흙이 되고 자존감을 키우는 양식이 되며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바탕이 됩니다. 부모가 어떤 말투로 말하는지, 어떤 기운을 담아 말하는지, 어떤 표현을 선택하는지 그 모든 것이 아이의 마음밭에 스며들어 아이의 세계를 형성하는 밑바탕이 됩니다. 아이에게 들려주는 말은 아이 자신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말을 통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사랑받는 사람인가? 이런 근본적인 자기 모습을 만들어 갑니다. 가능성을 열어주는 말은 아이의 마음을 넓혀줍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나는 너를 믿는다. 이런 말들은 아이의 내면에 숨어있던 가능성이 빛을 찾아 나오도록 도와줍니다. 아이는 자신감을 얻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며 설령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용기를 배우게 됩니다. 반대로 비난과 비교의 말은 아이의 마음을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왜 이것밖에 못하니? 남들은 다 잘하는데 너는 왜 다르니? 이런 말들은 아이 마음속에서 자기 가치를 지워버리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부정적인 그림자를 남깁니다. 이런 말들은 아이 마음속 깊은 곳에 무거운 돌처럼 쌓여 원래 빛나던 아이의 가능성을 가려버리기도 합니다. 아이에게 건네는 부모의 한마디는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깊은 힘을 가집니다. 아이가 어릴수록 그 힘은 더 크게 작용합니다. 아이는 부모를 통해 세상을 배우고 자신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평가는 곧 자신의 가치라고 믿게 됩니다. 넌 할 수 있다. 나는 너를 믿는다. 오늘도 잘 해냈다. 이런 말들은 아이의 마음에 따뜻한 날개를 달아줍니다.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란 아이는 스스로를 소중한 존재라고 느끼고 삶의 어려움이 찾아와도 견뎌낼 힘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왜 이것밖에 못하니? 언제쯤 제대로 할 거니? 이런 말들은 아이의 마음에 큰 돌덩이를 올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는 숨이 막히고 아무리 노력해도 부족하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자기 자신을 믿기 어려워지고 도전하기보다 포기하는 쪽을 선택하게 되기도 합니다. 부모의 말은 자식의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나침반이 조금만 기울어도 길이 크게 달라지는 것처럼 부모의 말 한마디는 아이의 인생에서 아주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칭찬은 자식에게 용기를 줍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느낌을 경험한 아이는 낯선 세상 속에서도 자신을 믿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격려는 아이 안에 잠든 꿈을 깨웁니다. 해보자. 괜찮다. 조금씩 나아가면 된다. 이런 말들은 아이의 마음을 움직이고
아이 스스로 새로운 가능성을 찾도록 이끌어줍니다. 감사의 말은 아이의 마음을 넉넉하게 만듭니다. 늘 고맙다. 내가 있어서 참 좋다. 이런 말은 아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 다른 사람에게도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따뜻한 말을 건네는 부모는 말을 통해 공덕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자식의 마음에 스며들어 그 아이의 삶을 지탱하는 든든한 기둥이 됩니다. 말의 공덕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 들었던 따뜻한 말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결정적인 순간마다 떠올라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됩니다. 삶이 흔들릴 때 부모의 격려와 사랑 어린 말들이 마음속에서 등불처럼 켜져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반대로 거친 말은 아이의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를 남길 수 있습니다. 아이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무심코 내뱉은 말들이 아이에게 깊은 상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처들은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아 어른이 되어서도 자신을 믿지 못하게 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쓰는 말은 곧 아이에게 짓는 업이며 아이의 팔자를 빚는 손길과 같습니다. 따뜻한 말은 복이 되고 차가운 말은 장애가 됩니다. 부모가 말 한마디를 바꾸면 부모의 마음이 바뀌고 그 바뀐 마음은 아이가 살아가는 삶에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이의 인생을 밝게 비추는 선한 씨앗이 됩니다. 아이에게 들려주는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삶을 키우는 양식입니다. 부모가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아이의 마음은 흔들리기도 하고 단단히 뿌리 내리기도 합니다. 말의 공덕은 참으로 크고 깊습니다. 오늘부터 아이에게 건네는 작은 말 한마디가 아이의 평생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마음의 공덕.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며 결국 삶의 방향까지도 달라집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영향력은 무엇보다 강합니다. 특히 부모의 마음은 아이에게 숨결처럼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아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조용히 형성해 줍니다. 아이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결을 닮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기쁨을 따라 웃고 부모의 걱정을 따라 불안해하며 부모의 삶에서 흐르는 기운을 고스란히 품으며 자라납니다.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부모의 마음이 아이의 마음에 닿는 것은 햇빛이 창문을 통과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따뜻함과 밝음은 분명히 존재하고 아이의 마음속 깊은 곳에 고요히 스며듭니다. 부모가 불안하면 아이의 마음도 덩달아 흔들립니다. 부모가 늘 초조하고 걱정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면 아이의 심장도 빠르게 뛰고 아이의 머릿속에도 근거 없는 두려움이 자리 잡습니다. 아이들은 생각보다 훨씬 예민한 존재입니다. 부모의 작은 한숨에도 귀를 기울이고 부모의 말투가 조금만 달라져도 그 변화된 기운을 즉시 읽어냅니다. 반대로 부모가 평온하면 아이의 마음도 잔잔해집니다.
부모가 일상에서 여유를 가지고 문제가 생겨도 차분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는 세상을 쉽게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아이에게 부모의 평온함은 하늘을 감싸는 넓은 구름과 같습니다. 삶의 폭풍을 만나도 그 아래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쉼터가 되어줍니다. 부모가 품고 있는 걱정과 두려움은 말로 전하지 않아도 아이에게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부모가 아무리 숨기려 해도 아이들은 부모의 얼굴빛과 말투와 행동에서 그 미세한 떨림을 정확히 읽어냅니다. 부모의 눈빛이 흔들리는지, 말투가 이유 없이 날카로운지, 연락이 없을 때 마음이 불편한지 아이는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감지하며 부모의 마음결을 그대로 배워갑니다. 어른들은 가끔 있습니다. 아이들이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고. 아이들은 부모의 감정과 기운을 누구보다도 빨리 받아들입니다. 때로는 어른보다 더 정확하게 부모의 마음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기쁨이 크면 아이도 함께 기뻐하고, 부모의 불안이 깊으면 아이도 마음 한구석을 조이며 살아갑니다. 만약 부모가 늘 긴장하며 살아간다면 아이는 세상을 긴장 속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해도 실수를 먼저 떠올리고, 누구를 만나도 경계하는 마음이 생기고, 조금만 잘못해도 자신을 탓하며 세상은 위험한 곳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부모가 조급하면 아이도 조급해집니다. 조급함은 아이의 마음을 휘몰아치게 하고 자신의 속도가 아닌 남의 기준에 맞추어 살게 만듭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빨리 해라, 왜 늦게 하니, 다른 아이들은 벌써 저만큼 갔다, 이런 말을 반복하면 아이의 마음은 점점 좁아지고 스스로를 불안하게 만드는 습관이 자리 잡습니다. 또 부모가 자신을 믿지 못하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도 믿기 어려워집니다. 부모가 나는 부족하다, 나는 틀릴까 두렵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아이도 자신에게 그런 말을 속으로 되뇌며 자라납니다. 결국 아이는 새로운 일을 도전하기보다 실패하지 않기 위해 움츠러드는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아이에게 주는 보이지 않는 선물입니다.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선물보다 더 깊고 오래 남습니다. 부모가 평온함을 유지하려 애쓰는 그 마음 자체가 아이가 살아가는 삶에서 든든한 바탕이 되고 자신감을 지탱하는 뿌리가 됩니다. 부모가 평온하면 아이는 안정감을 얻습니다. 부모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며 아이는 세상은 믿을 만한 곳이다, 나는 안전하다 라는 깊은 감각을 키우게 됩니다. 이런 안정감은 아이가 사람을 믿고 세상을 믿고 자신의 길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중요한 힘이 됩니다. 부모가 아이를 믿으면 아이는 자기 자신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부모의 믿음 어린 눈빛은 아이의 마음에서 희미한 빛으로 반사되어 자기 확신이라는 강한 힘으로 자라납니다. 이 힘은 아이가 실패를 겪어도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내적 에너지가 됩니다. 또 부모가 여유를 가지면 아이는 세상을 넉넉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부모가 서두르지 않고 삶을 조급하게 대하지 않으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나도 내 속도로 살아도 괜찮구나
나는 나대로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마음을 닦는 일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 영향력은 말보다 크고 행동보다 넓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바뀌면 그 변화는 소리 없이 아이에게 스며들며 아이의 품성과 성향을 부드럽게 바꾸어 줍니다. 부모가 마음을 안정시키고 따뜻하게 가꾸어 가면 그 기운은 침묵 속에서 아이에게 전달됩니다. 아이가 말하지 않아도 그 마음 속에는 평온함이 자리 잡고 삶을 바르게 바라보는 눈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부모가 매일 마음을 가다듬고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살려 한다면 그 자체가 아이에게 복을 짓는 일입니다. 부모의 마음속에서 자라난 선한 기운은 아이가 커가는 내내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되고 아이의 선택과 삶의 길 위에 따뜻한 바람처럼 머무르게 됩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는 씨앗과 같습니다.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자식의 인생이라는 열매가 달라집니다. 오늘 부모가 평온한 마음을 선택했다면 아이의 내일은 그만큼 더 따뜻하고 더 넉넉한 풍경이 되어 갈 것입니다. 세 번째, 행동의 공덕. 말보다 강한 것은 언제나 행동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말을 듣고 이해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면서 훨씬 더 깊이 배우며 자라납니다. 특히 아이들은 부모의 행동에서 삶의 태도와 가치관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자라납니다. 부모의 행동은 아이에게 살아있는 가르침입니다. 책 속에 적힌 멋진 말보다 강연에서 들은 훌륭한 이야기보다 아이가 더 크게 배워가는 것은 부모가 하루하루 보여주는 작고 평범한 행동들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좋은 말을 들려주어도 부모가 먼저 실천하지 않으면 그 말은 아이의 마음에 깊게 남지 않습니다. 말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 행동은 아이의 눈과 가슴을 통해 천천히 그리고 깊이 영원하게 새겨집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어떻게 사는지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지켜봅니다. 부모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일을 대하는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가는지 그 모든 모습을 말없이 마음속에 담아두었다가 자신만의 삶의 방식으로 바꾸어 갑니다. 부모의 성실함을 보면 아이의 마음속에도 성실이라는 씨앗이 자연스럽게 자라납니다. 부지런히 일어나는 모습,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내는 모습, 작은 일도 소중히 여기는 모습들은 아이에게 삶은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조용한 가르침이 됩니다. 부모의 배려를 보면 아이도 배려를 배웁니다. 남을 먼저 챙겨주는 말, 불편해 보이는 사람을 돕는 손길, 함께 사는 가족을 위해 애쓰는 작은 행동들, 이 모든 것들은 아이에게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부모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아이도 감사할 줄 알게 됩니다. 오늘 하루의 고마움을 말하는 부모, 작은 일에도 고맙다는 말을 아끼지 않는 부모, 누군가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부모, 이런 모습을 본 아이는 행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임을 자연스럽게 깨닫습니다. 부모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자세로 하루를 살아가는지는 아이의 평생을 채우는 성품의 재료가 됩니다. 부모가 삶에서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아이에게도 깊이 스며들어 평생의 신념이 되고 삶을 바라보는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부모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나는 괜찮다. 아이만 잘 되면 된다. 부모라면 누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겠지만 사실 부모가 괜찮지 않으면 아이 또한 괜찮을 수 없습니다. 부모 마음이 늘 무겁고 삶이 두렵고 스스로를 돌볼 힘조차 없다면 아이는 그것을 보며 세상은 참 힘든 곳이라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품게 됩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웃는지, 부모가 지친 얼굴을 하고 있는지, 부모가 삶을 사랑하는지 그 모든 것을 보고 자랍니다. 부모의 표정 하나, 작은 행동 하나가 아이에게는 매우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부모가 먼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을 배울 수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마음을 돌보고, 부모가 먼저 삶을 단단히 세우고, 부모가 스스로를 아껴주는 모습을 보일 때 아이는 자연스럽게 깨닫습니다. 나도 나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나 자신을 아끼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부모가 먼저 자신을 돌볼 수 있어야 아이는 자기 삶을 책임지는 힘을 갖게 됩니다. 부모가 나를 버려두고 아이만을 위해 희생하며 살면 아이는 겉으로는 고마워 보이지만 속으로는 무거운 부담감을 조용히 안고 자랄 수 있습니다. 부모가 행복하지 않은데 아이 혼자만 행복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행동은 말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마음은 행동보다 훨씬 깊습니다. 부모의 말이 아이의 귀에 닿는다면 부모의 행동은 아이의 가슴 깊숙한 곳에 닿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마음은 아이의 영혼 깊은 곳에 닿아 그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될지를 조용히 이끌어줍니다. 부모의 행동이 공덕을 짓는 이유는 그 행동이 아이의 삶을 직접 이끌어주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선한 행동을 보이면 아이는 선함을 배웁니다. 부모가 바르게 살아가면 아이는 올바른 발걸음을 배웁니다. 부모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면 아이는 행복이 어떤 모습인지 배우고, 부모가 어려움을 견뎌내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는 삶을 살아갈 마음의 근력을 자연스럽게 키워갑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멋진 말이나 훌륭한 문장이 아닙니다. 아이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부모가 매일 보여주는 작은 선행, 부모가 꾸준히 이어가는 성실함, 부모가 삶을 대하는 진실한 태도입니다. 이처럼 부모의 행동은 아이에게 길을 밝혀주는 등불과 같고, 넘어질 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돕는 손길과 같으며 평생을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바람과도 같습니다. 오늘 부모가 보여주는 작은 행동 하나가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세월이 흘러 아이의 평생을 지탱하는 나무가 되어 아이에게 그늘이 되고 바람막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네 번째, 자비의 공덕. 자비는 단순히 착하기만 한 마음이 아닙니다. 자비는 그저 웃어주고 가볍게 도와주는 마음을 넘어 상대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넓은 마음입니다. 겉으로만 친절한 마음이 아니라 상대의 어려움과 아픔을 함께 느끼고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이 바로 자비입니다. 사람들은 자비를 그저 착함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자비는
착함을 넘어서 지혜를 품은 넉넉함이며 상대를 온전히 있는 그대로 인정하려는 마음의 깊이입니다. 자비는 아이를 지나치게 감싸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모든 일을 대신해주고 아이의 실수를 막기 위해 앞장서서 나서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지나친 보호일 뿐입니다. 그럼 보호는 아이가 스스로 서는 힘을 빼앗고 성장을 가로막으며 결국 아이의 행복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진정한 자비는 아이가 느끼는 어려움과 고통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살피면서도 아이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믿어주는 마음입니다. 자비는 아이의 속상한 마음을 그대로 들어주고 왜 힘들었는지 이유를 헤아리고 그 마음을 버리지 않고 함께 머물러주는 따뜻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도 너라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너에게는 그런 힘이 있다. 이렇게 믿음을 건네주는 조용하지만 강한 신뢰입니다. 자비로운 부모는 아이를 존중합니다. 존중한다는 것은 아이를 어른처럼 대한다는 뜻이 아니라 아이의 감정과 생각을 하나의 세계로 인정하고 그 세계를 소중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아이의 선택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아이의 마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바로 존중입니다. 자비로운 부모는 아이의 속도를 인정합니다. 어떤 아이는 빠르게 자라고 어떤 아이는 천천히 피어납니다. 어떤 아이는 조용하고 어떤 아이는 활발합니다. 사람마다 다른 속도와 다른 방향이 있는 것은 결함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비로운 부모는 아이를 재촉하거나 억지로 끌어당기지 않습니다. 그저 아이가 제 속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따뜻한 시선을 보내주고 묵묵히 기다려줍니다. 자비로운 부모는 아이를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는 부모의 마음을 좁게 만들고 아이의 마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누군가와 비교한다는 말은 너는 아직 부족하다. 너는 더 잘해야 한다. 이런 의미로 아이에게 전해집니다. 이런 말들은 아이의 마음을 작게 만들고 자존감을 흔들어 놓습니다. 아이의 마음은 연약하고 부드러워서 한 번 흔들리면 다시 단단해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자비로운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너의 길을 걸어가면 된다. 나는 너를 그대로 사랑한다. 너의 속도를 나는 믿는다. 이 말들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아이에게 깊은 신뢰를 전달하는 약속과도 같습니다. 이런 말은 아이의 영혼 깊은 곳에 자리 잡아 성장의 과정 곳곳에서 큰 힘이 되어줍니다. 아이의 가슴 속에 자비의 기운이 자리 잡으면 아이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자비의 기운은 아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아이 스스로를 잃지 않게 해줍니다. 자비는 혼란을 만나도 그 혼란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내적인 뿌리를 만들어줍니다. 따뜻함 속에서 자란 아이는 사람을 향해 열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비로운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보다 상처를 이해하고 감싸주려는 마음을 갖습니다. 따뜻한 마음이 있는 곳에는 따뜻한 인연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자비로운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어디를 가든 도움을 얻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삶의 길을 스스로 찾아 나갈 힘을 얻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비교의 마음을 품으면 자비는 흐려지고 아이의 마음은 작아집니다. 비교는 부모의 불안을 드러낼 뿐 아이의 성장을 돕지 않습니다. 왜 다른 아이들은 하는데 너는 못하니? 이렇게 말하면 아이는 사랑받기 위해 누군가보다 더 잘해야 한다는 부담을 마음속에 새기게 됩니다. 비교는 번뇌를 만들고 자존감을 흔들고 삶의 기준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아이는 내가 누구인지보다 남들이 어떻게 보는지에 더 집중하게 되고 결국 자신만의 길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자비는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잘하는 부분은 격려하고 부족한 부분은 기다려주며 때로 실수를 해도 그 실수를 통해 배우도록 인내를 주는 마음이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는 아이의 가능성을 믿어줄 때 자랍니다. 아이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가능성의 존재입니다. 부모가 그 가능성을 믿어줄 때 아이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자기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 갑니다. 이 자비가 부모의 공덕이 되어 아이의 복으로 이어집니다. 자비로운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행복해지는 방법을 배우고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세상 속에서 스스로 빛나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은 어떤 물질적인 유산보다 더 귀한 복입니다. 자비는 부모가 매일 조금씩 쌓아가는 마음의 공덕입니다. 이 공덕은 아이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 보이지 않는 보호가 되어 그 아이를 지켜줍니다. 오늘 부모가 아이에게 한 번 더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고 한 번 더 기다려주고 한 번 더 믿어주었다면 그 순간 자비는 꽃처럼 피어나 아이의 내일을 아름답고 넉넉하게 밝혀줄 것입니다. 5번째 지혜의 공덕. 지혜는 지식이 아닙니다. 사람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이 아니며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삶을 잘 아는 것도 아닙니다. 지혜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힘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을 고요하게 읽어내는 능력입니다. 지혜는 사람과 상황을 무섭게 판단하는 날카로운 눈이 아니라 삶을 깊고 넉넉하게 바라보는 넓은 시야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말이 적어도 깊게 이해하고 걸음이 천천히 보여도 언제나 올바른 길을 향해 나아갑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자식의 삶을 대신 살아주려 하지 않습니다. 자식의 앞날을 모두 정해두고 어떤 길이 옳은지 미리 결정해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지혜로운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부모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이의 길은 아이 스스로 선택해야 하고 부모는 그 선택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알고 있습니다. 아이의 삶을 대신 결정해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며 아이의 모든 것을 대신해 주는 것이 보호가 아니라는 것을 대신 아이가 스스로 설 수 있는 바탕을 닦아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을
바탕을 닦아준다는 것은 아이가 세상을 바라보는 힘을 길러주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마음의 근력을 키워주며 자기를 믿을 수 있는 든든한 토대를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조급한 마음은 모든 실수를 부릅니다. 부모가 조급하면 아이의 마음을 끌어당기고 때로는 밀어붙이게 되며 아이는 자신의 속도를 잃고 혼란 속에 빠지게 됩니다. 부모는 아이를 잘 되게 하고 싶어서 서두르고 재촉하지만 그 조급함이 아이의 마음에는 부담으로 닿고 무게가 되어 누릅니다. 나는 왜 남들처럼 빨리 하지 못할까? 나는 왜 부모를 만족시키지 못할까? 이런 생각이 아이의 마음속에 조용히 자리 잡습니다. 부모의 조급함은 아이의 가능성을 좁혀버립니다. 아이가 천천히 배우고 싶어도 빠르게 성장하라는 요구가 이어지며 아이는 깊이 배우지 못합니다. 부모가 결과만 중요하게 생각하면 아이는 과정의 소중함을 배우지 못하고 스스로 배우는 기쁨을 잃습니다. 조급함은 아이의 마음속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눈을 흐리게 만들고 자신을 신뢰하는 감각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는 아이의 속도를 인정합니다. 빨리 가는 아이는 빨리 가도록 두고 천천히 가는 아이는 천천히 갈 수 있게 돕습니다. 누군가는 일찍 피어나고 누군가는 늦게 꽃을 피웁니다. 늦게 피어난 꽃이 더 깊은 향기를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이를 잘 알기에 속도의 차이를 부족함으로 보지 않습니다. 일찍 피어나는 아이도 늦게 피어나는 아이도 각자의 속도를 존중하며 기다립니다. 아이의 성장은 억지로 끌어당긴다고 빨라지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아이가 제 속도로 배우고 제 속도로 마음을 넓혀가며 제 속도로 세상을 경험하도록 여유를 줍니다. 기다림은 겉으로 보기엔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깊은 사랑이며 가장 큰 지혜가 담긴 행동입니다. 또한 지혜로운 부모는 아이의 방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삶을 살아가며 방황합니다. 방황은 잘못된 길이 아니라 스스로를 알아가는 필요한 과정입니다. 삶의 방향을 찾기 위해 사람은 때로 어둠 속을 걸어야 합니다. 그 어둠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무엇을 원하는지 깨닫고 어떤 길이 나에게 맞는지 서서히 발견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아이의 방황을 억지로 막지 않습니다. 아이가 넘어질까? 아이가 실수할까? 걱정과 두려움이 올라오지만 그 시간조차 아이에게는 꼭 필요한 과정임을 부모는 이해합니다. 부모가 먼저 그 길을 대신 걸어버리면 아이는 성장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아이의 방황을 그냥 방치하지도 않고 대신 해결해 주지도 않습니다. 다만 아이의 길에서 다치지 않도록 옆에서 등불을 비춰줍니다. 그 등불은 아이가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게 돕는 따뜻한 빛이며 아이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힘입니다. 길을 대신 걷는 것이 아니라 길을 스스로 걸을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부모의 자세입니다. 아이가 앞으로 나아갈 힘을 키우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법을 알려주고
아이를 독립된 사람으로 세워주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사랑입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아이가 스스로 세상과 마주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돕습니다. 아이의 마음 속에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나는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지혜로운 부모입니다. 지혜는 아이를 자유롭게 하고 아이를 성장시키며 아이를 자기 삶의 주인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 어떤 재산보다, 그 어떤 교육보다 지혜의 마음을 물려주는 것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이 부모의 공덕이 되고 그 공덕은 세월이 흐를수록 자식의 인생을 지켜주는 든든한 힘이 됩니다. 지혜는 번쩍이는 재능이 아니라 조용히 스며드는 빛이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는 등불과 같습니다. 오늘 부모가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조금 더 깊이 아이를 바라보고 조금 더 믿음으로 기다려준다면 그 순간부터 지혜의 공덕은 아이의 마음속에서 자라나 아이의 평생을 밝히는 빛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부모가 쌓을 수 있는 5가지 공덕을 차근차근 살펴보았습니다. 말의 공덕, 마음의 공덕, 행동의 공덕, 자비의 공덕, 지혜의 공덕. 이 5가지 공덕은 서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이루는 5개의 든든한 기둥처럼 자식의 인생을 지탱해주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됩니다. 부모가 이 공덕들을 하루하루 실천하려 할 때 부모 자신도 단단해지고 그 단단함을 바탕으로 자식은 세상을 향해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모가 평온하면 아이는 안정감을 얻고 부모가 따뜻하면 아이는 사랑을 배우며 부모가 지혜로우면 아이는 스스로 길을 찾아갈 힘을 갖게 됩니다. 팔자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루하루 속에서 지어져 간다고 했습니다. 특히 부모의 말과 마음과 행동은 아이의 팔자를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재료가 됩니다. 부모의 말이 복이 되어 아이의 마음을 채우고 불우한 마음이 복이 되어 아이의 인생을 품어주며 부모의 행동이 복이 되어 아이의 앞길을 안전하게 밝혀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아이의 삶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축복으로 나타납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은 변화라도 정말 괜찮습니다. 조금만 더 따뜻한 말을 건네고 조금만 더 마음을 평온하게 지키고 조금만 더 자비와 지혜를 실천해 보려 한다면 그 모든 것이 자식에게 가장 귀한 유산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쌓는 공덕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아이가 살아가는 삶에서는 분명한 빛이 되어 나타납니다. 말의 공덕은 아이의 마음을 환하게 밝히고 마음의 공덕은 아이의 성품을 부드럽고 아름답게 하며 행동의 공덕은 아이의 자세와 태도를 바르게 세웁니다. 자비의 공덕은 아이의 관계를 넉넉하게 하고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키워주며 지혜의 공덕은 아이의 앞날을 환하게 비추어 혼란스러운 순간에도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부모가 쌓아 올린 이 모든 공덕은 자식의 팔자가 되어 그 아이가 걸어갈 삶의 길을
부드럽고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당신의 공덕이 당신의 자식에게 밝고 넉넉한 미래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부모가 쌓은 작은 선함이 내일 아이의 삶을 더욱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고 아이의 마음속에서 평생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 그 인생을 지켜줄 것입니다.